김용빈이 서울경찰서에 나타났다. 체포 아냐. 피해자 데리러 간 김용빈. 그날의 진실이라는 한 줄의 제목이 그 밤의 공기를 모두 설명할 수 있을까? 비가 유리창을 긁어내리던 늦은 저녁. SNS 실시간 해시태그는 파도처럼 솟구쳤고 샵 경찰서 앞 샵 김용빈 샵 무슨 일 샵 충격 같은 단어들이 한 덩어리로 뒤엉켜 화면을 뒤덮었다. 짧디 짧은 목격 영상 하나가 퍼지는데 걸린 시간은 겨우 몇 분. 그러나 오해가 자라나는데 걸린 시간은 단 몇 초. 러브빈이라 불리는 팬 커뮤니티는 공지 없는 외출이라는 말 한마디에 들끓었고 누군가는 체포는 아니겠지라고 떨리는 댓글을 달았으며 누군가는 예능 촬영일 거야 라고 애써 가볍게 웃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아니야 표정이 너무 심각했어라고 속삭였다. 그 모든 추측의 정중앙에서 한 남자는 조용히 우산을 접었다. 밴 뒷좌석에서 꺼낸 작은 하드 케이스의 표면에 빗방울이 맺혀 초승달처럼 번쩍였다가 스르르 지워졌고 자동문이 열리며 흰 형광등의 냉기가 눈동자 위로 내려앉자 로비 한켠의 관엽 화분에서 올라오는 흙냄새가 빛내음과 뒤섞여 이상하게도 차분한 마음을 불러냈다. 안녕하세요라며 먼저 허리를 숙인 그는 어서 오십시오 사이버 수사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젊은 경찰관의 짧은 답례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복도는 이유 없이 길었다. 직선의 끝이 보일수록 발자국 소리는 더 가까이 다가왔고 신발 밑창이 바닥재를 스칠 때마다 낮게 울리는 마찰음이 그의 호흡과 맞물려 하나의 박자가 되었으며 그 리듬은 마치 무대 전 숨을 고르고 선을 긋는 가수의 마음과 닮아 있었다. 여기까지 오게 될 줄이야 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듯 웃었지만 오늘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러 온 거니까라는 말이 곧장 가슴 한복판에서 울렸다. 사건의 씨앗은 몇 주 전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던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되었다. 그의 이름과 사진이 도용된 가짜 모금 계정이 등장했고 김용빈 팬클럽 공식 기부라는 문구로 노인 팬들과 학생 팬들을 노렸다. 대구의 70살 박모 할머니는 퇴직금에서 조금씩 떼어 모은 돈을 소년가장 돕기라는 문구를 믿고 여러 차례 소액 송금했다. 그 돈은 단지 숫자가 아니었다. 자존심이었고 믿음이었고 스스로의 선함을 지키려는 평생의 습관이었는데 어느 날 계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소식은 조용히 번져 결국 그의 귀에도 닿았다. 스태프들은 우려 섞인 목소리로 고개를 저었다.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말렸지만 그는 웃으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가져다 쓰는 순간 그건 제 목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만든 호수에 던져진 돌은 제가 건져야죠. 사이버 수사과의 작은 회의실. 커피 자판기 옆에 나란히 놓인 의자 4개와 흰색 보드. 그는 케이스를 열어 인쇄물과 USB를 꺼냈다. 웃으며 차분히 설명했지만 어깨는 아주 조금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이건 팬들이 정리해주신 거래 내역과 메시지 캡처입니다. 여긴 아이디 이동 흐름도와 패턴 표시. 그리고 이건 결제 시각과 접속 추정 IP를 시간대별로 배열한 표예요. 모두 공개된 정보로만 만들었습니다. 법적 선을 넘지 않도록 신중히 다뤘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빠르게 옮겼다. 직접 정리하신 겁니까? 팬분들이 먼저 모았고 제가 빠진 부분을 조금 붙였습니다. 그의 대답은 지나치게 겸손했다. 실제로 그는 밤을 새워 흐릿한 캡처의 해상도를 보정했고 희미한 패턴의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여러 겹 폭에 그려가며 되풀이된 범행의 템포를 찾았고 사건 타임라인을 스프레드시트처럼 촘촘히 배열해 한눈에 들어오도록 도표를 설계했다. 마침표를 찍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는데 이유를 곱씹어보니 그 작디 작은 점 하나가 팬들의 손을 꼭 잡아주는 느낌과 닮았기 때문이었다. 비는 더 굵어졌다. 경찰서 앞 인도에는 우산들의 지붕이 촘촘히 이어졌고 누군가는 전화로 속삭였다. 지금 들어갔대 사이버 수사과래 촬영 아니야 요즘 그런 거 많잖아. 그런데 케이스를 들었다더라 서류 같대. 빗방울이 우산 캔버스를 두드리는 소리가 사람들의 생각을 더 깊게 만들었다. 케이스 서류 고소 고발 조서라는 단어들이 빗박자에 맞춰 서로를 쫓아가며 더욱 커졌다. 그처럼 한 사람의 추측은 다른 사람의 바짓단에 붙은 물방울처럼 사선으로 번져 지워지지 않는 얼룩을 남겼다. 또 다른 씨앗은 티켓 재판매였다. 그가 출연하는 공연마다 암표가 올라왔고 어떤 것은 진짜처럼 보이는 의조 바코드까지 달려 있었다. 어느 날 중학생 팬이 몇 달 모은 용돈을 털어 표를 샀다가 공연장 입구에서 입장을 거부당했고
아이는 입술을 깨물었으며 표를 확인하던 스태프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대기실에서 그가 본 것은 휴대폰 화면 위로 방울지던 크고 작은 눈물들이었다.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무대에서는 모든 가수의 문제고 표를 사는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그래도 경찰서까지 가는 건 가야죠. 누군가는 해야 하고 오늘은 그게 나인 것 같아요. 그 말은 구호가 아니라 결심이었다. 진술 중 문이 열리며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 그 USB 내가 좀 볼 수 있을까?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였다. 수사관이 먼저 막아서며 관계자분은 대기해 주시죠라고 단호히 말했다. 남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뒤로 물러섰고 그의 어깨가 스치듯 들썩이는 단 한 번의 움직임만으로도 방 안의 긴장감은 보이지 않는 실처럼 팽팽히 당겨졌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손끝을 가만히 깍지 낀 채 시선을 책상 모서리에 가느다란 먼지 한 줄기에 맞췄다. 여기서 내가 할 일은 흔들리지 않는 것. 조서의 마지막 줄에 도달했을 때 담당 수사관이 조용히 물었다. 오늘 오신 목적이 두 가지라고 들었습니다. 첫째는 명예 도용모금 사기에 대한 고발, 둘째는 티켓 재판매 구조와 관련한 자료 제출, 그리고 하나 더, 미성년 팬에게 도착한 협박성 메시지에 대한 대리 고소 맞습니까? 네. 방 안의 공기가 아주 잠깐 멈췄다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케이스에서 흰 봉투를 꺼냈다. 봉투에는 화면 캡처와 함께 그 팬의 아버지가 쓴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아이의 이름은 가려주십시오. 그저 아이가 다시 노래를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수사관의 펜이 한 번 크게 움직였다. 피해자 대리라는 단어가 조서 위에 또렷이 적히는 순간 이 방문은 루머의 진앙이 아니라 보호의 출발점이 되었다. 문제는 바깥이었다. 2층 복도 창가에서 내려다본 현관 앞에는 이미 카메라 몇 대가 모여 있었고 우산들이 움직일 때마다 출입문 위 형광등의 장광이 물결처럼 흔들렸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합창처럼 겹쳤고 나온다라는 외침이 비를 가르듯 번졌다. 문이 열리고 수사관이 먼저 걸어 나오고 그 뒤에 그는 모자를 살짝 눌러쓰고 양손으로 케이스를 단단히 쥔 채 모습을 드러냈다. 순간 플래시가 연쇄적으로 터졌다. 빛의 파편이 얼굴에 박히며 그를 잠깐 멈칫하게 했고 그 찰나의 오해는 최고조로 치솟았다. 양옆에서 스태프가 팔을 가볍게 붙잡아 보호하려는 동작이 멀리서는 연행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뭐야 잡혀가는 거야 수갑 아니야 경호야라는 소리가 한 덩어리로 부풀었다. 비는 잠시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지만 공기에는 뜨거운 습기가 피어올랐다. 수사관이 발걸음을 멈추고 기자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마이크 하나 없는 즉석 브리핑이 시작되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김용빈 씨는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자료를 제출했고 모금 사기 및 불법 티켓 재판매와 관련해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협박 메시지와 관련해 고소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웅성거림이 얼음처럼 굳었다가 서서히 녹는데 세어보니 겨우 셋, 넷, 5초면 충분했다.